60년 만에 알게 된 인생의 맛, 옆집 그녀와 황혼의 로맨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붉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제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죠.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제 인생의 마지막 불꽃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너무 늦었고 외면하기엔 너무 뜨거웠던 바로 옆집 그녀와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진성, 나이 62입니다. 평생을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른 새벽 출근에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됐고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3년 전 정년퇴직을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새로운 인생 이막이 펼쳐질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도 반겨주는 이 하나 없는 텅 빈 집, 냉기가 가득한 식탁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내 이미정은 손주를 봐주느라 딸네 집에서 살다시피 했고 가끔 오는 전화도 아이들 얘기뿐이었습니다. 저의 존재는 가족의 생활비, 통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TV를 보다가 잠드는 일상이 반복되자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웠었나?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와의 관계는 언제부터 이렇게 소원해졌을까? 젊은 시절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음꽃을 피우던 때가 있었는데 그 열정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의무감으로 느낀 그 사람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고 저는 그 외로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외로움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제 마음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늦은 밤 아내는 손주 재롱을 담은 영상통화를 걸어왔지만 화면 속 웃음소리는 오히려 저를 더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행복을 바라보는 이방인이 된 것만 같았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도 TV를 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그토록 꿈꾸던 퇴직 후의 여유로운 삶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낯선 부위와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낡은 돛담배처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지도가 통째로 사라진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김미경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넉넉한 인심과 환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저처럼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가끔 마주치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아니, 김 선생님. 왜 그리 풀이 죽어 보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니 스스로도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제 외로움을 그녀는 단번에 알아챈 듯 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별 말씀을 다 하시네. 그저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녀는 제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 저는 종종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날씨 이야기나 동네 소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녀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가족과의 소원함, 그리고 제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고민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한마디는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오셨는지 제가 다 알아요.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거 다 보여요. 이제는 김 선생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저의 삶을, 저의 외로움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미경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되게 작은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고, 그때 그녀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그녀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40년 전 아내와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그 풋풋한 설렘과는 다른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그건 중년의 사랑이 주는 묵직한 감동이었죠. 겁먹지 마세요. 그냥. 저도 외로워서 그래요.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에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한 줄기 물과 같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설렘, 가슴 뛰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10대 소년 소녀처럼 몰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식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미경 씨는 저에게 세련된 옷을 골라주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젊은 시절 데이트할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풋풋한 설렘과 긴장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가지 마세요. 같이 있어줘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내를 대신하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그녀의 집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죄책감도 현실의 무게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녀와 저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더 격렬하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핸드폰을 보다가 미경 씨와 제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내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보았고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나 부족했어?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것도 바로 옆집 여자랑. 아내의 절규는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은 저의 죄책감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저에게 황혼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 함께 일궈온 가정, 그리고 텅 비어버린 현재까지. 이혼 서류에 찍힌 도장은 제 인생의 동기부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도장 종이 한 장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그녀를 외롭게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외로움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녀의 외로움은 알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와의 사랑이 저를 깨웠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었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그리고 미경 씨도. 미경 씨는 아내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미경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의 외로움에서 시작된 불같은 사랑은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는 그토록 외로웠을까? 왜 옆집 여자에게서 사랑을 찾으려 했을까? 어쩌면 저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면서 정작 저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의 진정한 외로움은 가족과의 소원함이 아니라 제 안에 갇힌 저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텅 빈 공간을 채우려 애쓰는 대신 제 자신을 채워나가려 합니다. 좋아하는 그림을 다시 시작했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작은 변화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산책을 하고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가 자라는 것을 보며 작은 기쁨을 느낍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소박한 행복들이 제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늙고 초라했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씁쓸한 불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하는 외로움과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외로움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